자, 어제 국가정보원장이 굉장히 재밌는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건데요. 김정은, 그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에 대한 아주 사적인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자, 하종대 국장께 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자, 먼저 저희가 지금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많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김여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조금 뭐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뭐 세게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권력 남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철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최고 지도자가 됨으로써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뭘 깬다든지 병을 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신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형인 김정철이 동생인 김정은 권력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제 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크나큰 사랑에 내가 형으로서 보답하겠다. 2015년 겨울. 이정훈 편집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거는요. 공공국가로 보면 100%입니다. 여러분 저기 세종대왕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셋째 아들이었죠. 셋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양녕과 충녕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신하들이 올리는 거 보면요. 두 사람을 처벌하시오, 이렇게 제거하시오 이렇게 올립니다. 저거는 왕조국가에서 100%인데 그때 살아남으려면 형일지라도 고개 푹 숙이고 크나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방법입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구실을 못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날 어떻게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 뜻입니다. 아마 제구실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현재 내가 굉장히 그 불안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치료도 좀 해주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그 정보기관에서 해왔잖아요. 호르몬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남용을 해서 가슴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여성화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성장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완치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철이가 마약 중독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뭐 10며칠 만에 노동신문에 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요. 저 집안이 아버지도 뭐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이렇게 그랬고 또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혹이 있었고 한 번에 쓰러졌는데 결코 타고난 건강 집안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영희 씨 쪽도 좀 약골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철이 동생에게 이제 편지를 또 썼는데요. 읽어볼게요. 지난 겨울에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동생에게 원수님의 배려로 내가 스키장에 오게 됐고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서 감기 걸린 것도 잊었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북한에서 나온 이런 정보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북한 내에서 해야정은 뭐 국가정보원이 하나씩 흘려주는 것만 봐도 영화 보는 재미만큼이나 저희가 그 호기심이 굉장히 충족되는 거라 늘 정보위원회가 열리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북한 안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찍는 분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주목받고 있거든요. 자, The Wall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장면 저희가 좀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 famous poet. 데이비드 킨셀러라는 감독이 만든 그런 더 월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아일랜드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인권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1일부터 23일까지 북한 인권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애초에 이 킨셀러 감독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내의 여성 시인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찍으러 갔는데요. 하지만 그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그 여성 시인도 연기자였고 또 주변에서 있었던 모든 그 배경,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연기자였다. 즉 1000명 정도가 다 연기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화의 컨셉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오케스트라 단원 100명도 연기자였고 관객 500명도 연기자였고 지시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저희 예전에 진미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봤습니다만 역시 다 기획자가 다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킨셀라 감독이 촬영을 하던 그런 당시에 출연했던 그런 보통 사람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연기자죠. 이 연기자들이 다른 외국인 감독이 찍을 영화에는 또 다른 직업과 배역으로 이제 또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북한은 그 외국 영화 감독에게 영화 촬영을 허용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킨셀라 감독이 밝혔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북한 내부에서 촬영하는 영상 하나하나가 훗날을 위해 소중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인이 가짜였다는 것까지 드러난 영화 곧 공개되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